그러면 오늘은 이제 93쪽 제목이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거죠. 일단은 이런 함수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함수 위에 두 점을 잡아요. 하나는 x좌표가 a이네, 하나는 x좌표가 b이네. 이렇게 좌표로 본다면은 왼쪽 점의 좌표는 이제 a, fa일 거고, 요 점은 이제 b, fb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거를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쓰면 이렇게 되겠죠? x의 증가량은 b 빼기 a이고 y의 증가량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죠? 기존에는 이 값을 그냥 두 점의 기울기라고 했지만 이제 이 단원부터는 이 값을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예요. 평균 변화율. 보통은 이런 식의 기호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썼던 거 혹시 배워본 적 있나, 이거? 배워본 적 있나요? 없나요? 델타. 델타. 대문자 델타. 보통 이게 이제 D 발음 나잖아. D. D급 발음, 그치? 디퍼런스. 차이. 보통 증가량. 뭐 두 수의 차. 우리 공차 할 때 그 차이 하듯이. 그거 할 때 쓰는 기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균 변화량이라 부를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 함수의 A부터 B까지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량, 이렇게 부를 거예요. 보통은 저런 기호를 많이 쓰는데, 쉽게 말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고, X는 보다시피 A에서 B까지 증가했으니까 이제 B 빼기 A일 거고, Y좌표는 이제 함수를 따라 증가했으니까 FB 빼기 F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하나를 정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균 변화량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다 보니까 막 들쑥날쑥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만큼 동안 이만큼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두 점의 기울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평균 변화량이라고 부르겠다. 이거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이제 여기에서 한 점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A, 나머지 한 점을 이제 동점을 만듭니다. 동점, 움직이는 점. 이 점이요, 요 곡선을 따라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거를 상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의 두 점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지금은 함수 y는 fx, 똑같은 함수에서 요 점, 한 점을 고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점, 정점 a, fa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동점입니다. x좌표에 따라 y표가 바뀌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는 안 쓸 거예요. 그건 약간 상수의 느낌이잖아. 알파벳 앞에 글자들 a, b, c, d 이런 것들은 보통 상수의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건 고정된 두 점이라면, 얘는 하나는 고정되고 하나는 동점이란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좌표를 문자를 써요. 예를 들어서 여기 x좌표가 x면 y좌표는 fx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쵸? 이해 가죠? 무슨 이해 가죠? 그럼 요 둘 사이의 기울기도 우리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둘 사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아까 저거 하듯이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되겠네. 그치? 이해 가죠? x 증가량은 얘부터 얘까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얘 빼기 얘, y 증가량은 얘 빼기 얘,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 아까 했듯이 동점이에요. 이 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곡선을 따라 이렇게 이 점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쓰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앞에서 배웠던 리미트입니다. x가 a로 간다,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이 정도쯤 떨어졌으면은 둘 사이에 어쨌든 이건 기울기니까, 그치? 둘 사이의 기울기는 한 이쯤 된다고 친다면 이 점이 요만큼 가까워지면은 이제 그때는 기울기가 이럴 거고, 다시 또 점이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그때는 기울기가 이럴 거고, 이렇게 가까워서 굉장히 이렇게 거의 붙듯이 하면은 그땐 기울기가 이쯤 되겠네, 그치?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이 극한값, 이거 어쨌든 리미트로 정의하다 보니까 이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여기서는 아마도 점이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요. 이해가요? 접선의 기울기. 그때 이 값이 이제 존재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값을 기호로 이렇게 쓸 겁니다. F 위에 하나 작게 하나 걷죠.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프라임. 이렇게 F 프라임 A라고 쓸 거예요. 아까 다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많이 보통 쓰는데요. 특별한 기호를 안 써요. 잘 그냥 이렇게 쓰던가 안 쓰던가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극한값으로 정의되는데, 이 극한값이 이제 수렴할 때, 존재할 때는 이걸 간단하게 이런 식의 기호로 쓸 거예요. 요 f라는 함수 x좌표가 a에서 고정되어 있고 또 한 점은 a로 다가갈 때 그때의 기울기,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쓸 거고요. 요것을 앞으로 우리는 순간 변화량, 순간 변화율로 쓰지 않아? 변화량이라고 순간율로 쓰는 게 나을 거예요. 변화율.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를 거고요. 또 다른 말이 바로 미분계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그래프상에서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바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해 갔나요? 이게 일단 처음에 배우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의 정의입니다.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보다는 미분계산도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순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그치?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개념이니까 이 짧은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쓴 거거든. 표현상, 리미트로. 그때의 변화율. 다른 말로는 미분계수. 미분이란 말 자체도 이게 아주 작다는 뜻이 있거든요. 미자에. 이해 가요?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 미분이라는 단어가. 미분계수. 이해 갔어? 하나 예를 들어 볼까?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 이렇게 할까요? fx는 x제곱 이렇게 쓸까요? 이 녀석 안 오는데? 이 녀석 자나본데? 연락해봤어? 네, 해보세요. 내가 톡 보냈는데 내 톡 씹었어요. 내 톡은 씹었는데 네 톡은 봤나 모르겠다. 요 이차함수 x좌표 1인 점이 있겠죠? x좌표가 1일 때 y좌표도 1일 거예요. 그쵸? 요 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또 다른 점,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문자를 써야 돼요. 표현할 때. x, x제곱을 할 수 있겠네. 그치? x좌표가 x면 y좌표는 x제곱일 테니까. 그럼 요 둘 사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뭐.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기울기. 그치? 그래서 이 점이 이 점으로 붙어요. x좌표가 같아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가 1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리미트 x2를 붙인다.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거 1단에서 배웠죠? 1단에서 배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거 하려고 배운 거거든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쉽게 말하면. 일명 0분의 0꼴 아닌가요? 그렇죠? 숫자로 가는 극한일 때는 대입해 본다고 했잖아. 00 나오는 거 이해 갔죠? 어떻게 푼다고 배웠죠 이거? 인수분해해서. 그치? 분자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되고 분모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되면 얘만 남잖아. 여기에다가 리미트 x1을 붙이면 어때요? 2 나오죠 값이. 그쵸? 수렴했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는 얘가 fx가 이거야?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어디? x좌표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이 함수 x좌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다. 순간 변화율은 2다. 미분계수는 2다. 라고 쓰겠다는 거죠.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말로 이해하면 돼, 이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분이 이제 한창 배울 때 친구들이 혹시라도 미분이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됩니다.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야 라고 말하면 돼요. 접선을 이제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한 점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또 다른 점이 이 점 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둘 사이의 기울기. 이해 가요? 고정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점입니다. 하나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쪽에는 이렇게 문자 X나 뭐 Y나 T 같은 이 알파벳 뒷글자를 쓰고요. 고정된 점은 이렇게 알파벳 앞글자를 씁니다. 보통 앞에 있는 글자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면 단순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면 여기 리미트까지 붙인 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또는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나 이런 데 설명할 때는 이 용어를 쓰고요. 여러분이 인식할 때는 이제 이거랑 같은 거니까 이걸로 받아들여도 돼요. 아, 접선 기울기가 얼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평균 변화율은 뭐다? 순간 변화율은 뭐다? 특히 얘는 이름이 3개예요. 다 똑같은 뜻으로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두 번째 걸로 이제 많이 앞으로 얘기할게요. 여기서. 요거를 미리 얘기 잠깐 한번 알려줄까요? 요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책에 따라서 또는 이제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요. 요거 말고도 다른 표기법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그냥 증가량을 구하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이제 거의 두 점이 붙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리미트를 써야 될 거냐. 그치? 그런 식으로 쓴다면은 얘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혹시 이해 갈까요? 증가량분의 증가량을 구한 다음에 이 증가량의 폭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 가요? 이게 이 개념이잖아요. 지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구하되 그 X 증가량을 0으로 보내버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Y 증가량도 0에 갑니다. 같이. 이거 쓰면 같이 Y 증가량도 0에 가요. 그럴 때 이 극한가. 이것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기호로. 리미트 델타를 이렇게 딱 합쳐가지고 마치 쓰듯이 D라고 해서 읽을 때는 보통 이거를 dy dx라고 읽습니다. dx분의 dy 이렇게 읽지 않아요. 읽을 때는 dy dx라고 읽어요. 뭐 읽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분수랑 좀 비슷한데 어쨌든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고 d를 약분하고 이러지 마세요. 이 상태로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런 기호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기호도 쓰기도 해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미적분 가면은 실컷 할 거니까 요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할게요. 여러분은 수투하는 동안은 요 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X좌표가 A일 때였죠. 여기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하고선요. X좌표 A일 때 보통 이런 걸 쓰기도 해요.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다양한 표기법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게 될 표기법이 요거. 그리고 이제 미적분 가면은 요거예요. 이거는 미적분 가서 집중할 거니까 일단은 요렇게 쓸 수 있다. F 함수 나는 X좌표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기. 이해가 가니? 두 번째. 전화 안 받아? 연락 안 받아? 왜요? 이씨. 그냥 뭐 빠지는 거야. 그렇다 쳐도 왜 빠진데 연락을 안 하냐고. 이씨. 어차피 오늘 녹화하려고 마음 먹었으니. 얘 지금 서울에서 수투까지 듣고 왔다 이거야 지금? 다 까먹었던데? 오케이. 결석. 놀러 갔다 이거겠지 뭐. 혹시 몰라. 어쨌든. 두 번째는 방금 설명한 미분계수를 이렇게만 할 거냐? 다른 표기법도 있습니다.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y는 fx. 고정점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했죠, 아까? x표가 a이네. 라고 할게요. 아까는 움직이는 점을 요 x좌표를 x 어떤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근데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식의 표현이냐면은 요 길이를 델타 x 이렇게 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아까 얘기했죠. 델타라는 기호가 증가량이라는 기호로 많이 쓰기 때문에 고정된 한 점과 움직이는 점 사이의 x좌표의 차이라는 뜻에서 그 둘의 차이를 델타 x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좌표가 혹시 a 더하기 델타 x인 거 이해 가요? x좌표가? 델타 x가 커졌으니까. 그럼 여기 좌표는 a, fa일 거고 요 움직이는 동점의 좌표는 a 플러스 델타 x, a, 아이고 f에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요? 자, 지금 이제 미분을 처음 들어갔거든? 근데 보다시피 이게 기호도 많고 그리고 이제 내용도 좀 되게 정밀해.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보면 아마 못 따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따라쓰기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 이해 가져 웃으면 좌표들 두 개. 그럼 이 둘 사이의 기울기 라면은 x 증가량은 당연히 델타 x일 거냐, 그치? 뭐 좀 더 정확히 써줄까? a 플러스 델타 x에서 a 빼는 것만큼이잖아, 그치? x 증가량이. y 증가량은 당연히 이거겠죠?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그쵸? 이게 y 증가량이죠? x 증가량, y 증가량. 근데 이제 이거 a가 이렇게 소거되기 때문에 분모는 요거만 남는 거고, 그치? 분자는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이해 가니? 근데 요 동점이 곡선을 따라 요 정점 쪽으로 가요 라고 하는 거를 아까는 x좌표가 a가 돼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 증가폭 x좌표의 차이를 델타 x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델타 x가 0에 가까워져요 라는 식으로 요 동점이 정점 쪽으로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이해 가요? 아까랑 똑같은 거죠, 이것도 결국. 뭐 표기만 좀 달라졌을 뿐. 따라서 요것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요것이 수렴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지금은 내가 이제 플러스 쪽으로 보였지만 이걸 마이너스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일단 여러분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가지고 뭐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건 잘 안 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간이 있겠죠. 어떤 적당한 구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x 좌표는 이만큼 차이 나고 y 좌표는 이만큼 차이 나. 이런 식으로 그냥 끝과 끝을 연결한 기울기를 구하는 개념인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함수는 주는데 이번에는 한 점만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한 점만 주면 기울기 못 구하잖아요가 아니라 정점 하나를 준 거고 하나는 동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좌표는 이게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럴 때 뭘 정의하느냐? 이걸 정의한다 이거죠.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라고 하는 개념.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한 번은 이렇게 정의할 거고요. 내가 지금 안 보고 쓰고 있지. 너희도 이거 안 보고 쓸 때까지 연습해야 돼. 또 한 번은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델타 x라고 쓰면은 좀 표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아무래도 문자가 두 개다 보니까. 그래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거든. 이거를 그냥 델타 x를 그냥 간단하게 h라고 보통 많이 써요. h. 델타 x h. 델타 x h. 그래서 보통 델타 x를 h로 쓰기 때문에 그 h가 영향 가까워질 때 h분의 f a 더하기 h에서 fa 뺀가 이렇게 정의할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이 값이 보다시피 극한으로 정의됐습니다. 이 극한 값이 수렴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기호로 쓸 거고 뜻은 x좌표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좌표 a에서의 미분 계수, x좌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라는 뜻으로 쓸 겁니다. 여러분은 얘를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왜 암기가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걸 정말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내가 말하는 정확하게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리미트 t가 w로 갈 때 t 빼기 w분의 gt 빼기 gw가 뭐게? 이 값이 수렴한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 g 프라임
W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정도로 연습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T제곱이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여기가 바꿀 거거든요. 이게 두 개를 조금씩. 여기가 세제곱이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이 모양 전체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냐고? 여기 플러스죠. 여기가 마이너스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이따 할 거라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땐 이게 이렇게 변형돼서 요거다. 여기가 제곱일 땐 이렇게 변형해서 요거다. 이거 할 거라고. 조금만 모양이 틀어도 이거 다 식을 변형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이게 어떤 개념이었지? 동점의 x 좌표를 x로 보는 개념이었고, 그치? 이건 어떤 개념이었지? 동점까지의 그 x 좌표의 차이, 그거를 h로 놓는 개념이에요. 이해 갔어요? 요 두 개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여기가 빼기로 나오면 어떻게 풀 거냐고. 이게 아니거든. 이때는 이 빼기로 나오니까 틀려. 값이 바뀐단 말이야, 당연히. 여기서 조금만 숫자가 바뀌어도 값이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틀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해 갔어? 지금까지 설명한 게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94페이지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그리고 96페이지에 있는 미분계수란 결국 접선의 기울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 가나요? 급할 거 없으니까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 델타 X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델타 X 대신에 H 많이 쓰니까 나온다면은 거기 보여요? 9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바이블 포인트 있죠? 간단하게 1번은 평균 변화율, 2번은 이제 미분계수인데 거기 포인트에 보시면 델타 X 대신 H를 사용한다고 나왔잖아. 그치? 요즘 수능도 H 써요. 그러니까 그냥 H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델타 X 두 글자 쓰지 말고 그냥 H 쓰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이해 갔음? 그 다음에 요 값이 보다시피 리미트로 정의되기 때문에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있을 때, 이 값이 존재할 때, F'A 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보통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요. fx라는 함수는 x좌표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할 거예요. 반대로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불가능 이렇게 부를 거고요. 이해 갔나요? 그 얘기를 해봅시다. 97페이지에 있는 챕터 3입니다. 미분 가능성이라는 개념. 아직까지도 이게 대체 뭐 하는 건지 약간 좀 뜬금없는 느낌이 들죠. 그쵸? 이게 대체 뭐 하는 건지. 일단은 두 점의 기울기. 요것도 두 점의 기울기긴 해. 근데 한 점이 다른 점으로 이렇게 쭉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마치 한 점의 기울기처럼 보여요. 접선의 기울기. 우리 앞에서 혹시 연속성 배웠던 거 기억나요? X좌표 A에서 연속이다? 저번 시간에 신나게 풀었잖아. 그 포인트. 그거랑 지금 방금 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집합을 배웠으니까 집합으로 그려주면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미분 가능성 함수가 있고요. 연속성 함수가 있으면요.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연속인 함수가 다 미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 가요? 연속인 함수 중에는 미분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미분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다 연속인 함수입니다. 다시 할게요. 연속성은 어떨 때 우리가 연속이라고 불렀죠? 그동안? 예를 들어서 x좌표 A에서 함수는 fx, 좌표는 xa일 때. 연속성은 언제 연속한다고 배웠죠, 우리가? 무슨 조건을 만족할 때 연속이라고 배웠어? 뭐야? 뭐야? 아? 에이씨.
얘랑이 같을 때였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이 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불렀던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프가 붙어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프가 붙어있다 라는 개념. 미분 가능성은 뭐라 그랬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값이 존재할 때예요. 이해가요? 존재할 때. 잘 봐봐. fx라는 함수는 x좌표가 a에 가까워지면 fa랑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이게 좀 어렵니? 이게 x에다 a 대입하면 분모 뭐 나오게? 0 나오지. 분자는요? 이게 성립해야 0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자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게 성립해야 fxa로의 극한, 요것도 fa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fa 빼기 fa에 0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해가? 그러니까 일단 요것이 수렴값을 가지려면요. 일단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게 안 되면은 분자가 0이 안 나오거든. 0분의 0꼴이 나와야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얘가 돼줘야만 이게 0분의 0꼴이 된다 이거죠. 보다시피. 이해가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요게 보다시피 리미트로 정의했거든요. 이게 수렴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게 수렴하려면요. 얘의 우극한과 얘의 좌극한 값이 같아야 돼요. 둘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아야만 이 값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은 이것도 됨과 동시에 쓰면 좀 복잡한데 a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의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값과 x가 a 왼쪽으로 갈 때의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값이 같은 값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만족을 해야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그 내가 쉽게 해줄게요. 연속성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프가 붙어 있음이에요. 그쵸? 붙었다, 떨어졌다 이 뜻이에요. 미분 가능성 무슨 뜻인지 알아? 미분 가능하다는 게 아까 다른 말로 이 값이 존재한다. 그치? 존재할 때 미분 가능한다며 이 표현을 쓴다며. 근데 이게 뭐랑 똑같은 거라 그랬어? 이 값이. 접선의 기울기라며.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와 이런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지. 이제 쉽게 말해서.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거 되게 어려워.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주면 알겠다. 예를 들어서 그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 혹시 기억나요?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이거 그래프 그리면은 V자 모양 유명하지. 이 그래프는 x좌표 0에서 연속이게 아니게 할 수 있겠어? 다시 이 그래프는 x좌표 0에서 연속이게 아니게. 질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프가 붙었잖아요. 니들 그러면 그동안 공부 안 한 거구만.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연속이다를 보이는 건 무엇과 똑같다고요? 이게 얘를 편의상 이렇게 fx 이렇게 부를게요. 얘의 뭐 좌극한, 얘의 뭐 우극한, 얘의 뭐 함수값. 이 셋이 같을 때 연속에 불렀던 거 아니었어? 기억이 나 안 나? 이렇게 쓰면 또 모르겠어? 또 풀어 써줄까? 리미트 내가 얘기했지. 니들 여기부터 이제 니들 복습 안 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0 마이너로 갈 때 fx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가 그리고 f0값 이 세 개가 같은지를 확인해서 같아야 연속 아닌가요? 복습한 거 맞습니까? 이것도 안 했나 봐. 이게 뭔지 알겠냐고.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던 것도 기억나요? 얘의 뜻은요 x가 음수란 뜻이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0 왼쪽으로 가까워지는데 니들 이거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fx가 절대값 x면? x가 0 이상이면은 그냥 x고 x가 0 미만이면은 마이너스 x x지 않았나요 그동안?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금처럼 음수범위면은 이거일 거 아니야 함수가.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x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x로 고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거 복습 안 했지? 몇 번 얘기했는데 말 안 들어. 이거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요거는 보다시피 무슨 함수죠?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면 전구간 연속. 기억납니까? 다항함수는 전구간 연속이에요. 따라서 0의 좌극한을 구하나 0의 함수값을 구하나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0을 대입하면 돼요. 얼마? 0이죠. 그럼 얘는요? 이게 무슨 뜻이다? 0의 우극한? 0보다 크다는 뜻 아닌가요, 이게? 좌표가?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이 정의형 내에서는 그냥 x랑 같은 거잖아요, 보다시피. 그쵸? 그럼 여기다 그냥 x 쓰면 되겠네. 이거는 뭐야?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의 x. 다항함수네? 1차 함수? 그럼 0의 우극한이나 0의 좌극한이나 0 함수가 다 같은 거 아니야? 다항함수는 연속이니까. 그치? 그럼 0 대입해봐. 0 나오네. f0는 뭐야? 채로 대입하는 거잖아. 채로 대입하면 뭐야? 0 나오네. 뭐야 이거?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은 값 나왔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연속 맞죠. 연속임. 이렇게. 이게 식으로 푸는 법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 봐봐. 오늘 이거 수업하는 거,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복습했나요? 안 했죠? 안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쵸? 어? 이제 시작인데? 나 이거 개념 하나밖에 안 했어, 지금. 문제 하나도 안 풀었고, 지금. 어쩔 거냐고, 대체. 몇 번을 얘기했어. 이해가 가? 자, 첫 번째. 이 함수 연속인 거 맞죠? 0에서. 그래프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둘이. 이해 갔어? 오케이. 두 번째. 그럼 내가 좀 더 쉽게 해줄까? 이게 뭐라고 했지? 아까 좀 전에? 접선의 기울기. 그치? 플러스는 어떤 느낌이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자고. 오른쪽에서 점이 다가갈 때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는 왼쪽에서 다가갈 때 접선의 기울기. 뭔 말이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요즘 하나가 이렇게 있어. A가 있어. 점이 이렇게 오는 게 A 뿔 아니야? 리미트 A, 리미트 이거 아니냐고, 이거. 우극한. 그치? 요렇게 올 때는 그냥 쉽게 하자고. 요 점이 여기 바로 붙어서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요 둘을 연결하는 기울기는 요거지. 이해가지? 이해가? 그냥 편의상 오른쪽 접선 기울기라고 할게. 원래는 정확하게 우미분계수라 부르는 거예요, 이걸. 우미분계수. 오른쪽 접선 기울기, 말 그대로. 그다음에 반대로 점이 이렇게 동점. 그러니까 얘는 고정됐잖아요, 한 점은. 움직이는 점이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리미트 x가 a 마이너 아니겠냐고, 이렇게. 그치? 왼쪽에 오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와서 요 점이 마치 여기 딱 붙었다, 느낌이. 말도 안 되지만. 그럼 요렇게 둘을 연결하는 요런 기울기도 있겠지? 요런 접선. 그치? 요걸 우리가 이제 왼쪽 접선 기울기, 좌미분계수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쪽 기울기랑 이쪽 기울기가 같다는 게 얘네가 일직선이라는 건 이해가 가? 얘네가 일직선 됐을 때 우리는 오른쪽 접선 기울기랑 왼쪽 접선 기울기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거 이해 가냐고. 이런 상황이 될 때를 우리는 이걸 보고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 모양을. 그러니까 이 점에 미분 가능한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함,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죠. 자, 이제 얘도 넘어가 볼까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동점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 둘 사이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근데 점이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 이 둘 사이의 기울기는 얼마인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1입니다. 한쪽은 플러스 1, 접선의 기울기. 한쪽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어느 쪽에 맞는 거죠? 없다죠. 우리 분명히 얘기했어요, 앞에서.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다르면 없다고 부른다고.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요, 접선의 기울기는 없어요. 예, 이 점에서는 접선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프상.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아. 즉, 미분은 가능하지 않아. 연속이긴 하나 미분은 불가능한 함수인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알겠냐고. 미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싹 빌드업을 해갖고 와야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고, 이게. 정의도 좀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대충 이해했어, 이런 거는 안 된다니까. 내가 얘기했지 아까. 이거를 통째로 외워야 한다니까, 이렇게 통째로. 응?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안 보고 쓸 정도까지.
다시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한 점이 이렇게 있어. 고정점 A. 동점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와서 딱 붙었어, 둘이. 할 때의 기울기가 있을 거고, 그치? 이게 뭐라고? 오른쪽 접선 기울기. 우미분계수. 동점이 왼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딱 붙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것도 요 가운데랑 얘랑 연결한 이 직선이 있겠지, 그치? 이 직선의 기울기. 왼쪽 접선 기울기. 얘네들이 이렇게 일직선을 이룰 때가 바로 기울기가 같다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프가. 그쵸? 뭐 적당히 뭐 무리함수랑 일차함수 섞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프가.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서 어때요? 보다시피. 연속이죠? 붙어있죠? 쉽게 말하면 붙어있죠? 붙어는 있는데 과연 접선 기울기는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은 이건 고정점으로 오른쪽에서 다가온 요 점과 이 둘을 연결한 기울기는 뭐 음수일 거고. 그치? 왼쪽에서 점이 다가왔을 때 요 둘을 연결한 기울기는 양수일 거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면은 이거 뭐야? 접선 기울기 없는 거네. 그게 뭐라고?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건 무슨 함수? 불연속이죠? 함수가 끊겨 있잖아, 그치? 아, 내가 이것도 다시 해줘야 되는 거 혹시? 연속, 불연속도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럴 수도 없어. 빨리 쫓아와, 이제 어떡하냐. 이거 이해 가냐고. 연속, 불연속. 이거 불연속이잖아, 그치? 함수가 끊겨 있죠. 다시 할게요. 우극한은 여기에요. 함수 값도 여기죠? 하지만 좌극한은 여기잖아요, 그쵸? 그럼 값이 다르잖아요. 더 높이가 다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이 아닌 거예요. 이해 가죠? 연속이 아닌 이거는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접선 기울기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얘를 고정점 삼고선. 점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게 기울기겠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접선 기울기. 그치? 오른쪽 접선 기울기는 있어. 여기, 요만큼. 그 다음에 왼쪽에서 다가온다 생각해봐요, 그 점이. 그럼 이때는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이렇게 나오겠네? 니들 알지? 이거 기울기가 뭐죠?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 없다 아닌가요? 어? 아니 x는 k꼴은 기울기가 없잖아. 얘는 존재하지 않잖아. 기울기가. 그러니까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잖아. 그건 없다잖아.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면서도 미분이 불가능하죠. 이해가? 그러니까 불연속은 다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그림 그렸다고. 연속이 돼야만 그 다음 미분,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거야. 붙어야만 접선도 있을까를 조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그래프가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접선 기울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대표적으로 미분이 불가능, 그러니까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네 가지가 보통 있어요. 네 가지가 보통. 그러니까 그래프는 붙어 있지만 접선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네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다 영어로 옛날에 했던 건데 다 까먹었네. 네 가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다가 기억 안 나면 멈출게요. 첫 번째는요, 뾰족점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첨점이라고 배웠던 건데, 첨점. 첨이라는 단어 들어봤지? 뭐 첨예하게 대립한다라든지 첨탑이라든지. 이게 뾰족한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에 뾰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때 그래프가 붙어 있어도 미분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던 이 절대값 같은 그래프입니다. 뾰족하죠. 이게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딱 대면 빵 터지겠죠. 그렇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게 뾰족한 그래프들은 함수는 붙어 있지만 이 점을 고정점으로 놓고 동점을 오른쪽에서 온다고 치면은 이때는 오른쪽 접선 기울기는 양수. 동점이 왼쪽에서 온다고 치면은 이때는 접선 기울기는 음수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기 때문에 좌우 값이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없다가 돼요. 첫 번째, 뾰족점일 때는 그래프는 연속이더라도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나머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컵스, 커브 뭐 이렇게 몇 개 있는데 몰라도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좀 특수한 경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접선이 수직 모양일 때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이거 못 봤죠? 여러분이 보는 것 중에는 이게 있어요. 원 중에서 여기 자리. 여기는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쵸? 다시 할게요. 여기는 그 그래프가 붙어 있는 건 이해가요? 연속? 접선 그리면 접선도 있죠. 그쵸? 접선은 있지만 이 접선이 수직 모양이라서 기울기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쵸? 이 기울기 없잖아요. 접선은 되지만 기울기는 없잖아. 그치? 마찬가지게 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접선 나오거든요. 접선이 이렇게. 이런 경우는 접선으로는 인정이 돼요. 하지만 기울기는 없다고 보통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아직은 여러분 모르겠지만 나중에 3차 함수, 역함수 그림이 이게 나옵니다. 3차 함수의 역함수가 이런 모양이 나와서 3차 함수의 역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있어.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아,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특이하게 접선이 이렇게 수직 모양, 왜냐면 수직일 때는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이 미분계수도 없다. 왜냐면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러분은 크게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 말이에요. 이해 가요? 지금 내가 연속과 미분 가능성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아직 방학 시작 안 했죠? 그렇죠? 빨리 앞에서부터 다시 복습하세요. 일단부터. 뒤로 가서 더 힘들어져요. 그나마 리미트 할 때가 다행인 줄 알아. 이제 이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리미트도 안 나와. 심지어 다 이걸로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럼 그때 가서 정말 못 알아듣는다고. 둘의 차이를 좀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연속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래프가 붙어 있음. 그러니까 불연속이면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해요. 미분 가능성을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연속일 때에서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왼쪽 접선 기울기랑 오른쪽 접선 기울기가 같을까? 그거를 따져서 같네 하면은 이건 미분계수 존재, 미분이 가능함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둘이 서로 다른 값이 나오네 이럴 때는 이제 미분은 불가능함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가 이론이고요. 역시 이론은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이그젬플을 하나씩 풀어줄까요, 그러면?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어때요? 우리 교수생분은 하시려나 이거? 이그젬플 하나씩 풀어줄게. 다시 정리해줄게. 오늘을 계기 삼아서 정신 차려 이제. 내가 골백 번호 더 얘기했어요. 그쵸? 수2는 기존에 배웠던 수원 이런 거랑 공통수학, 뭐 수학 상하 이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수2는. 이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빡세. 미적분이 괜히 사람들이 미적분이 어렵다 그게 나온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러면 93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부터 하나씩 다시 할게요. 함수는 2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x의 값이요 1에서부터 3까지 변한대요. 그럴 때 평균 변화율 구하기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구간이 1, 3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 3이라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도록 할 수도 있고요. x의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할 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 가죠? 이해 가죠? 이렇게 두 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에서 x좌표 1일 때랑 x좌표 3 이렇게 두 개 준다 이거지. 이렇게 두 개 줄 테니까 이 둘 사이의 기울기 구해봐.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 함수 x값이 얘부터 얘까지 변하는 동안에 평균 변화를 구하시오 이렇게 말이죠. 뜻은 뭐라고? 그냥 간단하게 1과 3이라며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어려워요? 3,F3이라는 한 점과 여기 3,F3 그치? 여기는 1,F1 아니야 이렇게? 그치? 두 사이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 따라서 분모는 2고 분자가 F3 얼마야? 19? 빼기 F1 3이지? 맞냐? 그럼 2분의 16이니까 8 나오겠네 이렇게 그쵸? 이해 가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정의잖아 그치? 그럼 니들도 이거를 나처럼 평균 변화율은 뭐구나 라고 따라해야 되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알 것 같아. 이러면 못 푼다니까 뒤에 가서.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이렇게 뭐 함수 그려가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첫 번째 이그램프 이해 갔죠? 94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이그램플 fx라는 함수가 x제곱 더하기 2x라는 2차 함수입니다. x가 2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이렇게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보다는 미분계수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렇게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건데 보통은 지금처럼 미분계수란 말도 많이 쓴다고요. 이해 가죠? 이건 기호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함수는 f고 xf 2를 줬네. 기호로는 이거를 f'2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기호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둘 다 해줄게요. 둘 다. 첫 번째는 다시 할게.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가 내가 두 번 써준 거 있어요. 그쵸? 하나는 f 안 나오냐? f'A가 이렇게 쓰는 방식은 얘입니다. 오늘 이것만 해도 끝날 것 같은데 느낌이? 두 번째 쓰는 방식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갔나요? 둘 다 외워야 돼요. 둘 다 해줄게요. 첫 번째 방식 이게 뭐라고? 기호 쓰면 f'2에 해당해요. 뜻은 리미트. 자, x를 2로 보내는 극한의 정의를 쓴다면 분모는 x 빼기 2고요. 분자는 fx 빼기 f2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는 여기 나와 있는 함수 그대로 쓰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2x 빼기 f2는 여기다 2를 대입한 거잖아. 함수 값이니까. 그럼 8 나오겠다. 그치? 빼기 8. 요거 이해 갔어요? 앞에서 배웠던 함수 극한입니다. 0분의 0꼴이라고요. 그쵸? 인수분해 하면은 분자가 x 빼기 2와 x 더하기 4가 될 것 같네요. 분모는 x 빼기 2니까 약분하면은 얘만 남아요. 그쵸? 따라서 요 식은 약분하면 x 더하기 4만 남으므로 여기에 앞에 리미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얼마가 되겠죠? 이 값은 6이 됩니다. 이해가죠? 요게 요걸로 푼 방식인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럼 요걸로 어떻게 풀까요? f'2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2 더하기 h 빼기 f2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내 말은. 요 a 자리가 숫자 2 아니야? 그 여기가 숫자 2, 여기가 숫자 2 아니야? 그치? 나머지 그대로 h 쓰고 이렇게. 이해 갔어? 이해 갔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리미트 h 0으로 갈 때 분모 h고요. 이게 뭐죠? 이 함수에다가 뭐 대입하라? 2 더하기 h 대입하라. 그치? 이 함수에다가 2 더하기 h 대입하면 뭐예요? 2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2배의 2 더하기 h다. 그치?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다 2 더하기 h 대입한 거니까. 그치? 와, 엄청 긴데? 저거 전개하면은 h 제곱 더하기 4h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2h다. 그치?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게 전개한 거 이거. 거기서 뭘 빼요? F2를 빼요. F2가 아까 8이라며? 그래서 8 빼요 이렇게. 이해가죠? 그럼 이거 플러스 8, 마이너스 8 이거 두 개 지워지겠고. 분자가 H제곱 더하기 6H 아니야? 그치? H제곱 더하기 6H인데 H로 나누니까 H 더하기 6만 남겠는걸? 약분하면? 그치? 요거만 남은 상태에서 리미트 H0으로 보내면 뭐 나오냐고요? 6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6 나오고요. 이렇게 구해도 6 나오잖아요.
4분의 6.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리미트 계산을 하려면 앞에서 이걸 하고 왔어야 된다니까? 1단원, 2단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하려면 필요해요. 계속 이렇게 계속 한다니까. 리미트 계속 이거를. 이거 참고로 적분까지 계속 나와요. 적분까지. 적분 가면 이거 또 나와요. 리미트가. 이해 갔어? 이거 외워야 돼. 내가 애들한테 오죽하면 뭐라는 줄 알아? 이거 니들 10번씩 써라라고 얘기해요. 애들한테. 외워야 된다고. 따당! PPL. 써있죠? PPL이라고. 이게 뭔지 알아? 애들한테? 이 자식도 노트 더럽게 못 만드는데 노트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 첫 번째 얘가 지금 하고 있는 미분계수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라 이 아들아. 이걸 이렇게 안 했다가는 미분계수만 해도 벌써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암기를 해야 합니다 라고 내가 적어준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많다니까 할 거에.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나 지금 이그젠플 2개 풀었다잉? 세 번째 이그젠플 하나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오메. 벌써 이게 나온다고? 95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이그젠플. 함수 fx가 x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보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f'1과 같은 거를 고르래요. 기억은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f1 더하기 델타 x 빼기 f1. 니은은 리미트 h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1 더하기 h 빼기 f1. 미쳐버리겠지? 그치? 답답하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어떡하지? 미치겠다. 모르겠다. 엄마한테 가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아마 지금 난리 났을 거야. 그치? 얘들이 이게 보일까? 이거요. 정말 쉬운 아까 얘기했던 그 정의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참고로. 근데 4개 중에 정의랑 좀 다르게 적은 게 있어요. 그게 보이냐 이거죠. 이 문제는. 다시 fx가 x1에서 미분 가능할 때 라는 말을 고지곧대로 쓰면은 f'1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또 써줄게. f'a가, 나 이거 오늘 몇 번째 쓰는 거야 대체? 이렇게 정의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의가 되기도 한다고요. 같은 뜻으로 써요, 2개를. 이해 가요? 동점 좌표를 x로 볼 거냐, 동점 좌표까지의 거리를 h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한다고요. 요게 f'a잖아. 근데 여기 숫자 1이잖아. 그럼 여기 a 자리를 1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려워? a 대신에 1 쓰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니까 얘가 다 1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게 어려워? 어렵지. 처음 보니까. 그치? 숫자만 바꾼 거야. 따라서 요게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에?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면요. 이 값과 이 값이 방금 말한 f'1 아니겠냐고, 얘네 둘 다. 근데 내가 아까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나죠? 보통은 델타 x였던 거를 h로 쓴 거예요. 이 델타 x를 h로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f'1이겠네. 이해가 가냐고. 근데 얘는 어떤 줄 알아? 그렇죠. 여기가 3h잖아.
여기는 그냥 H 아니야? 너 왜 3H니? 그래서 얘랑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얘만 아니다 이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거야. 이거 곱하기 3분의 1가 같기 때문에 요건 F'1 곱하기 3분의 1. 이거는요. 3분의 1 곱하기 F'1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만 달라요. 기억, 니은, 리을 세 개 다 요건데 지금만 달라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정의를 이해했니? 그럼 내가 A 자리에 1 써볼게. 그럼 뭐가 같게? 지금 그거 질문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여기서부터 막히면 안 되지, 이제. 이거 기본 틀을 외우고 있냐. 이 틀 자체를 외우고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해 갔어? 잠깐 쉬었다 하자. 나 지금 예제 하나도 안 풀었어, 지금 참고로.